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셨을 현역가왕 되겠습니다. 자, 이 현역가왕 이번에도 굉장한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글쎄요, 이 미스트로3에는 확실히 미치기 쉽지 않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회차에서는 많은 논란거리와 다음 주 6회차에 있을 이 김다현 양, 전유진 양, 가수린, 마리아, 뭐 웬만한 출연자들이 전부 다 또 오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자, 어찌됐건 이번 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이렇게 실시간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요. 굉장히 아주 핫하게 올라옵니다. 보면은 뭐 응원하는 가수들은 각각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창이 한가득 채워질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음 주 김다현 양이 방출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 글쎄요. 헛소리일 가능성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뭐 마리아가 방출돼서 신동엽 우는 거 아니냐? 다현이가 뭔 탈락이냐? 자, 저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방송 시작 부분에 공개가 됐었던 이번 3주차 이 투표, 국민투표 결과가 또 이렇게 탁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사실 많은 상태입니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전유진 양이 부동의 1위고 바로 김다현 양과 마리아가 바싹 쫓고 있는데 자, 4위에 강혜연, 5위에 류원정, 6위에 반가희, 7위에 마이진, 8위에 박혜신, 9위에 한봄, 10위에 별사랑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의아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단 한봄 씨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처럼 마스크걸과 자리를 바꾸면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황당했던 건 이거 제작진의 의도가 좀 뭐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 한봄 씨가 왜 무대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봄 씨가 이제 결국 지쳐버렸고 나중에 가서는 울면서 결국 자진하차를 했어요. 충분히 존중해줄 수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 마스터들이 긴급회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한 명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황당했던 거는 놀랍게도 이 모든 마스터들이 나는 마스크걸을 올리고 싶다. 아니, 제가 당초 이 마스크걸이 돌아오는 거에 대한 이유를 제작진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해명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보고 너무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저게 글쎄요, 말이 될까요? 무슨 기준점이라는 게 보통은 제시가 돼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스터 내부 점수가 높았다라는 등 아니면 이번 팀이 마스크걸과 뭔가 궁합이 좋은 점들이 음악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등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마스크걸이 궁금하다. 마스크걸이 했으면 좋겠다. 나는 마스크걸이 왔으면 좋겠다. 주현미 씨조차 마스크걸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마스크걸이 추가 합격이 됐어요. 참 희한하죠.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결국 현역가왕 제작진은 마스크걸을 최종 합류시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제작진의 어떠한 의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스크걸이 적어도 왜 돌아오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마스터들이 선택했다라는 저 전화통화 하나만으로 마스크걸이 최종 합류가 됐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댓글창은 난리가 났어요. 저 마스크걸 도대체 얼마나 제작진이 밀어주는 멤버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결국 한분 씨는 출산을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스크걸이 나온 무대가 훌륭했느냐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 마스크걸이 나온 팀이 아이러니하게도 최하점을 받으면서 꼴등을 하게 됐죠. 이 마스크걸은 심지어 폴댄스까지 쳤습니다. 굉장히 선정적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는지 애쓰는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최하점을 받으면서 뭐 다음 주에 있을 관객평가단과 대장전의 점수를 합산해 봐도 유력한 탈락 후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던지 간에 이러고 나서 많은 무대가 있었어요. 에녹씨가 나와가지고 선정적인 무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무대가 나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송 프로그램을 어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시청하는 가족 단위의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굳이 필요했던 장면인가? 결국 저 장면들이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10대인 전유진 양이 눈을 가리고 김다현 양은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결국 이 선정성 있는 무대가 최하점을 받았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선정적인 게 너무 강렬할수록 오히려 시청자분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노래의 진정성과 노래의 실력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절대로 1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마스크 걸의 선정성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제작진의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스크 걸을 계속 마스크를 못 벗게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마스크 걸이 왜 계속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마스크 걸이 하는 무대가 이런 선정성 있는 무대로 나왔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팀은 최하점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팀들 속속들이 저 팀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이제 발생을 해요. 가수 린씨와 김다현 양이 있는 옥구슬 아씨들 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린씨가 나와서 이제 이 무대를 하게 돼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하차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데 무대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근데 훌륭하긴 했는데 의아한 점들이 좀 몇 가지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지적을 받았어요. 우선 가수 린씨가 저는 설마 했는데 이 밑도 끝도 없이 이 혼자 나오는 이런 독 무대를 가지고 나서 빈잔이라는 무대를 가지고 나서 손태진 씨와 함께 유일한 듀엣 무대를 가졌습니다. 야, MBN의 이전 프로그램인 불타는 토론맨 우승자와 유일하게 듀엣 무대를 가졌고 또 그 이전에는 솔로 무대를 가졌어요. 과연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거 린 몰아주기 아니냐. 도대체 제작진에서 얼마나 가수 린을 밀어주려고 하길래 저 정도까지 지금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다현 양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솔직히 어제 옥구슬 아시들에서 기억 남는 무대는 김다현 양의 파트가 아니라 손태진 씨와 듀엣을 하고 혼자서 솔로 무대를 가진 가수 린 씨가 누가 봐도 이 프로그램 내에서 기억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력 여하가 아니라 그만큼 방송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린 씨가 와서 김다현 양을 안아주고 복돋아 주긴 하는데 글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명되지 않는 이런 결과는요. 결국 이 가수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 린 씨는 또 심사위원단들의 극찬을 받고 심사평을 한 당사자도 사실 같은 대중가요계에 있는 가수 이지혜 씨죠? 이게 심수봉님이나 남진님 같은 분이 아니라 이런 같은 장르에 있었던 가수가 평가를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완벽하다라는 평가, 그리고 신동엽 씨도 대단했다라는 평가를 쏟아냈었죠. 그리고 점수를 195점을 받으면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온 팀이 바로 비빔걸스의 대장 전유진 양이 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팀 자체가 처음부터 삐그덕거렸죠. 대부분 현역 가수들이다 보니까 행사 가랴, 다른 방송 출연하랴, 결국 전유진 양이 혼자 남아서 연습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대장으로서의 고충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거기에 강혜연 씨가 갈비뼈를 부상당하고
결국 이런 상태로 무대에 올라갔으니 이게 완벽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밖에 없었고, 대장으로 있었던 전유진 양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음 파트에서 엄청나게 노래를 폭발시켜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대가 힘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힘이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이 MBN 현역가왕은 어제도 OTT 생방송 순위에서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방송 분량을 차지했지만, 글쎄요, 전유진 양의 이 무대와 폭발적인 성량, 과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스터들이 하나같이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유진 양만이 유일하게 이 멤버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이마에 땀이 젖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부른 무대를 보고 와, 나는 진짜 전유진 팬이다 라는 이야기가 심사위원단에서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재 씨는 이러한 말을 해요. 린 씨에게는 완벽한 무대였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전유진 양이 있는 팀에게는 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 과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글쎄요, 이 분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죠. 노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산만했다. 여기에 전유진 양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실망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쉬운 거죠. 자기가 대장으로 있는 팀이 혹평을 받는 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음떨림이 끝이 전부 다 달랐다. 통일되지 않았다. 결국 이 언니들이 전유진 양이 열심히 연습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이 생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못 마친 연습의 결과였고, 그것을 그냥 성량으로 때우려고 했었던 무대가 결국 점수에 영향을 준 겁니다. 하지만 전유진 양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릴 수 있다라는 혹평을 받은 이 팀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아요. 선배들 사이에서 안 밀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고, 앞머리가 정말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다 젖었다. 그리고 마지막 고음을 불렀던 그 부분 너무나 폭발적인 성량이라 최선을 다한 모습을 정말 칭찬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결국 전유진 양 혼자서 너무나 애를 썼던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무대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71점으로 가장 저조한 팀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됐어요. 현실적으로 4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유진 양이 대장전에 나가서 이 점수를 메꿔야 하는 부담감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결국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팀인 하칠리 팀이 190점을 받게 되면서 김다현 양과 가수 린이 있는 이 팀이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위에 비빔걸스 전유진 양 팀에 위치를 하게 됐는데, 유진이가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제가 전유진 양이면 속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1등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연습량의 부족으로 그냥 질러버리는 무대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료 팀원들의 이 모습들 때문에 저는 이 팀이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순위는 195점을 받은 옥구슬 씨들 팀, 2위가 하칠리, 3위가 마리아가 있는 밴드걸, 4위가 전유진 양의 비빔걸스, 5위가 최하위, 가장 선정적인 무대를 보여줬던 이기자 시스터즈가 점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팀의 생사가 달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팀의 생사, 대장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대장전에 나가는 대장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결국 그 팀 내에서 영구 방출자, 탈락자가 탄생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은 막 무릎 꿇고까지 노래를 부르고 열창하는 대장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은 팀원들이 다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보이시죠? 김다현 양도 막 울컥해 합니다. 전유진 양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언니들이 부족한 연습량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이 무대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전유진 양 최선의 무대를 펼칩니다. 결국 누가 방출될 것인가,
이 결과를 앞두고서 나머지 모든 가수들이 또 오열하는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보면은 점수대 앞에 선 대장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점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대장전의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다들 죄 지은 사람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발표가 되고 나서 눈물을 펑펑 쏟는 참가자들이 막 쏟아집니다. 마이신 씨도 고개를 떨구고요. 전유진 양도 눈물을 쏟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떨어졌을까요? 가수 린 씨도 고개를 떨구고 들지를 못하는 모습, 마리아 씨가 오열하는 모습, 급기야 김다연 양도 눈물을 정말 펑펑 쏟습니다. 펑펑 쏟아요. 정말 오열 사태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열을 하게 됐을까요? 급기야 MC를 보던 신동엽 씨조차 다른 좋은 곳에서 꼭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다라면서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김다연 양까지 오열을 했고 마리아도 오열을 했고 대부분의 참가자가 오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하나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전유진 양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강혜연 씨가 위로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앞에 윤수연 씨로 보이는 사람이 위로를 하고 있는데 정작 판소리를 전문한 이 참가자의 앞에 서서 다들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아마 이 참가자가 최종 탈락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 전유진 양의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지겠습니까? 대장전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자기 팀에서 최종 탈락자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웠는지 김다연 양은 그냥 오열에 오열을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이번 5회차 방송부는 공정하고 정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하네요. 현역가왕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죠. 신동엽 전용 음주 지정곡이 등장을 해서 무아지경 댄스까지 추어버렸다. 자, 현역가왕이 지금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미스트롯3와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만큼 과연 현역 가수들의 승리냐 아니면 나아가서 아마추어들의 승리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요일은 현역가왕 보고 목요일은 미스트롯 보고 다른 날은 수호씨 채널은 안 보겠죠? 네,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동엽 씨가 술을 절로 부르게 만드는 필 충만한 무대에 참지 못하고 엄청난 댄스를 폭발시키는데 현역가왕 자체가 이제 5인 1조로 25팀의 현역들이 맞붙는 방송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동엽 씨가 특히나 혼신의 열창을 터뜨린 가수의 무대가 끝나자 음원 나오면 술 마실 때까지 들어야지 하는 몇몇 곡이 있다. 촉촉한 감성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라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쏟아내기도 했고 요지부동으로 앉아있었던 마스터 심수봉 씨마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진풍경까지 펼쳐졌습니다. 흥과 열정이 제대로 폭발하는 현역들의 무대에 주위를 잠시 둘러보더니 일어나 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환호를 내질러서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신동엽 역시 천하의 심수봉 선생님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심수봉 씨는 소름 끼치게 한 최고의 무대다 라는 극찬을 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 대성 씨와 애녹, 현역들과의 19금 무대가 펼쳐지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워낙 현역 가수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 퍼포먼스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긴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현역가왕도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다시 여성 트로트 대전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현역가왕과 미스트롯3 다시 트로트 가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방송 이후 참가자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 미스트롯3인데요. 오유진, 김소연을 비롯하여서 빈예서 양까지 안방의 길을 즐겁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미스트로3가 첫 라운드부터 1대1 데스매치를 하면서 누가 봐도 이 현역가왕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 현역가왕은 현역 가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스타의 발굴이 아니라 현역으로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들이 참가자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좀 믿고 들을 수 있는 방송 아니냐. 쉽게 말해서 미스트로3는 참신함은 있지만 이 참가자들에 대한 실력에 대하여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 불안불안하다. 이런 입장이고,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뭐 의심할 바 없이 노래 실력이 탄탄하지만 그에 반면 좀 참신함과 신선함이 많이 떨어진다. 약간 좀 고루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각에선 올해 초에 방송된 이 TV조선 미스터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처럼 안방 화제성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방송사에서 방영을 했다면 두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나뉘게 됐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 참가자 프로그램과 여성 참가자 프로그램이 나뉜 것이라면 각각의 화제성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만 같은 여성 참가자 프로그램이다 라는 점이 미스트로3와 현역가왕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방송되는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팬심 자체가 한쪽으로 집중되어 몰리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이 두 프로그램에서 걸출한 트로트 스타가 나오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례로 참 흥미로운 건요, 이 현역가왕하고 미스트로3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같은 행동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현역가왕이 화요일날 방송이 끝나고 나면 목요일날 미스트로3가 하잖아요. 이때 현역가왕이 재방송을 합니다. 참 특이하죠? 왜 굳이 미스트로3가 방영하는 날 현역가왕이 재방송을 하게 될까요? 근데 이 모습은 이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롯2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스트로3도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스트로3 같은 경우는 재방송 시청률도 6%대가 넘습니다. 이 현역가왕이 어떻게 해서든 이번만큼은 미스트로3를 잡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로 방송도 거의 뭐 한 달 전에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현역 가수들로 거기에 한일전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1회차 뚜껑 열어보고 나니까 그냥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자극적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당연지사다. 자, 그런데 이런 성적표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TV조선 MBN 트로트 2차전 성적표라고 되어 있는데, 트로트 명가의 타이틀을 지킬 것인가 빼앗을 것인가 2차전이 시작됐다라면서 이 경쟁의 중심에는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지식재산권을 만든 서혜진 PD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로트의 방송 시기가 겹쳤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건 이때도 겹쳤는데 요번에도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미안하죠. 한쪽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방영을 하면은 충분히 이 화제성과 시청률을 나눠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차전 성적은 뚜렷하게 승패를 가를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숫자에서만큼은 미스터트롯2가 앞섰지만 시청률의 상승폭이 불타는 트롯맨이 컸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2차전을 먼저 시작한 이 현역가왕, 글쎄요, 방송 3회차까지 그렇게 자극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갔지만 결국 미스트로3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서혜진 PD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 인터뷰에 썼던 내용 제가 공개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셨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현역 가수들의 이미지 손상과 현역 가수들을 이용받게 하고 있지 않은 이 현역가왕의 시스템이 매우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저번 회차 때 방송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점을 배제를 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아니 데스매치에서 패자부활전까지 갔던 참가자 중에 왜 이 참가자가 떨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현역가왕 같은 경우 또 다른 논란거리를 하나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바로 한봄씨가 갑자기 하차를 결정하면서 이 마스크 걸이 돌아온 거. 자, 마스크 걸이 왜 돌아왔는지는 나름의 설명을 하는 이 제작진이 되겠지만, 글쎄요, 뭐 어찌됐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마스크 걸이 아니라 아니 다른 가수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마스크 걸을 계속 밀어주는 이유는 결국 한일전 때쯤으로 가던가 차후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그 진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마스크 걸이 왜 돌아오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마스크 걸이 도대체 누구길래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경연을 참가하고 있냐, 이런 말들까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죠. 이 미스트롯3가 돌아오게 되면서 단번에 한 해차 만에 현역가왕의 시청률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 현역가왕은 한 달이나 먼저 시작을 했고요. 가수 린과 김다현 양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자극적인, 또 나아가서는 공정성이 완전 박살나는 이상한 평가 기준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청률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트롯3는 기존과 똑같은 플랫폼에 똑같이 좀 무명 가수들을 불러서 방영을 했음에도 현역가왕의 최고 시청률을 가뿐하게 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서혜진 PD 그리고 제작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이거 이 상태로 했다가는 또 예전처럼 우리가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기사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현역가왕 린, 트로트 사이에서 겉돌다가 결국 눈물까지 흘렸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아니, 팀 미션인데 묘하게 겉도네? 마스터였던 신봉선 씨가 배신감 느껴 라는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보니까 가수 린 씨가 이렇게 눈물을 막 쏟아내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요거는 무대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장면 중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이 기사를 누가 제공한지 아세요? MBN입니다. MBN. 여기 보면은 사진 제공 MB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만 제공했을까요? 이런 기사 내용들 방송사가 허락하지 않는데 기사로 낼 수 있겠습니까? 자, 내용을 보면 이래요. 26일 방영된 현역가왕 5회에서는 25팀의 현역들이 5인 1절을 이뤄 본선 3차전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팀 미션이 펼쳐졌다. 이런 가운데 린이 팀원들과의 단체 생활과 미션 연습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모두를 멘붕에 빠뜨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니까 이거는 5명이서 한 팀을 이뤄내는 팀전이잖아요. 한 팀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팀은 전부 다 탈락 위기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명 중에 5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20명이 전부 다 패자부활전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번 방송보다 더 강력한 압박감을 주죠. 출연자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1등을 하지 않으면요, 웬만해선 대부분 다 패자부활전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탈락 위기로 갔다가 겨우 회생하고 이거를 반복할수록 얼마나 이 현역 가수들이 부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눈물로써 표현이 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린은 해본 적이 없어 겁이 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함께 무언가를 똑같이 한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는 없었다. 긴 시간 솔로 발라드 가수로 활동을 해왔던 탓에 어색했던 단체 생활에 대해 고백을 했습니다. 팀원들과 린은 연습을 하다가 끝내 혼자 구석으로 가서 연습하는가 하면 제작진과의 인터뷰 도중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머리를 감싸지는 등 혼란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게 된 거죠. 결국 린은 팀 미션 무대가 끝나고 난 뒤 울컥한 듯 끝내 눈물을 흘리고 신봉선 씨는 이렇게 말을 해요. 린 씨에게 뭔가 배신감을 느낀다. 야,
근데 이거 뚜껑 열어보면 과연 저렇게 심각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 90%의 확률로 어그로성 기사인 거죠. 근데 보면은 직설적인 평가로 서바이벌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한다. 자, 신봉선 씨가 정말 직설적으로 린 씨 노래 왜 그 모양으로 했냐 이런 식으로 악평을 했다면 본방송 끝나고 나서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럼 그 뒷감당은 또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신봉선 씨가 고스란히 또 안게 되는 거겠죠? 어찌됐건 트로트에 대한 진심과 애정을 전해온 린이 본선 3차로 가는 팀 미션 도전에서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지 하차를 하게 될지 긴장감을 돋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낌이 탈락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 씨 같은 경우도 생전 처음 만져본 악기 연습은 물론 댄스까지 마스터해야 한다라는 고강도 훈련에 이럴 줄 알았다면 안 한다고 했다. 멘탈 나갈 것 같다. 라고 호소를 했고 전유진 양 역시 책임감과 압박감이 너무 심하다. 잘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강혜연 씨 같은 경우는 경연 일주일 전 갈비뼈 골절 사태를 겪었고 너무 화가 난다라며 눈물을 펑펑 쏟았죠. 그야말로 굉장한 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현역가왕 제작진 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팀 미션은 내가 잘못하면 나만 방출인 것이 아니라 팀원들 모두 방출 후보가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현역 가수들 모두 예민하고 까다롭게 미션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어느 라운드보다 간절했고 절박했기에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가 탄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계속 보면 현역가왕에서 밀어준다라는 의혹을 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가수가 바로 린 씨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가수 김다현 양 역시 이상한 악플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제작진은 아무런 손해를 보는 게 없어요. 시청률을 상승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현역 가수들의 이슈를 통하여 자신들은 엄청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현역 가수들의 한번 손상된 이미지는요 다시 복구시킨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수 린 씨가 최근 인스타그램 활동이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아요. 이 현역가왕이 막 등장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매번 새로운 사진들을 업로드 해왔는데 요번 미션 같은 경우 보면은 요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업로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가수 린 씨가 김다현 양과의 노래 무대에서 이상한 심사, 이상한 기준으로 이상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본인도 엄청난 심적 압박감을 느꼈고 결국 사과 글까지 적게 됐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 현역가왕 제작진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반면 김다현 양은 어떨까요? 김다현 양 역시 그 사태를 직감했는지 가수 린 씨와의 대결 사진을 올리고 린 언니도 많이 사랑해달라 라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 친구가 이런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 보면은 김다현 양은요 이 근황 사진을 올리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팬님들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팬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울산 공연에 찾아주신 자신의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심지가 정말 단단한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수 린 씨조차 저 트로트 미션에 부담감을 느껴 눈물을 쏟고 하차에 대한 고민까지 하는 와중에 김다현 양 역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영상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눈물을 펑펑 흘렸던 오열 사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현역가왕 제작진은 정말 가수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끌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